시행 후 부동산 시장 내 거래 잠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4구의 주택 매매 거래는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인데요. 이에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마저 나옵니다. 송승현 부동산 연구소 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부터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일단 정부에서는 그 규제책들을 부동산이 과열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라든지 또 안전진단 강화 등 이런 뭐 내용들을 뭐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거래 절벽이 직접적으로 그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작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4.8% 정도가 지금 현재 감소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16.8% 정도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분위기를 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면은 보유세 개편안까지 그 세법 개정안까지 내놓을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뭐 물론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하락세라든지 조정으로 장기화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우려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런 기세가 꺾인 분위기인데 특히 지금 강남 4구의 거래 절벽 현상이 두드러진다고요? 네, 가장 이 뚜렷한 그 절벽 현상을 보이는 곳이 강남 3구로 보여지는데요. 국토교통부의 그 주택 거래량 통계를 보면은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주택 매매 건수가 무려 60.4%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전국에서도 가장 큰 폭의 감소 폭이라고 볼 수 있고 수도권의 2배 정도 또 서울의 평균보다도 아주 큰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 요인을 제외하고도 거래량이 감소폭이 큰 거는 지난달에 시작된 그 양도세 중과의 영향이 많이 받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을 예고한 만큼 집을 팔려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미리 처분을 했거나 강남권에 그 똘똘한 한 채로 매입을 한 그런 결과로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올 그 3월 강남 거래량 증가세를 보면은 확연한데요. 강남 3구의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하고 비교를 했을 때보다도 2배 가까이 늘었고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도 이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은 미리 그 주택을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들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거래량들이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집값에는 어떻게 지금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그 가격을 보면은 0.03% 정도 그 보합세를 유지는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강북권 같은 경우는 호가가 현재 소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중구를 지금 아파트값 보면은 그 중에서 중구가 가장 많이 오른 그런 부분입니다. 0.18% 정도로 늘었고요. 성북구와 구로구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강남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가 0.06% 정도이기 때문에 낙폭이 가장 확대된 모습이고요. 서초구와 송파구도 전주 대비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남권의 경우에는 지난 15일 처음으로 공개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에 대한 영향도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 봄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그 추정, 그 환산치를 보면은 정부 최대 한 8억 4천 정도의 그 추정 예상금을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반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1인당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담금이 한 1억 4천 정도가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예. 조합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한 16배 정도 달하거든요. 현재 그리고 뭐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상 그 부담금은 한 1억 정도인데 이런 그 계산 방법으로 따르면 한 4억 정도가 돼요. 네. 거기에다가 건축에 대한 건축 비용이라든지 뭐 취득할 때 그 세금까지 하면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세금이라든지 부담금들이 작용을 좀 많이 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추이가 지금 현재 그 반포 현대 아파트가 처음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전망이라든지 그 계산법들을 보고 움직이지 않나. 그래서 당분간 이런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름 비수기와 지방선거도 멀지 않아서 실제로 시장 상승을 견인할 만한 호재는 당분간 없다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거래 절벽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지방선거를 일단 지켜볼 것 네. 같죠. 전체적으로 그 지방선거를 지켜볼 것 같고, 매수하고 그 매도세가 쉽게 그렇게 뭐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뭐 쉽게 거래를 안 하려고 할 거고요. 매수하시는 분들도 가격에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최대한 기다리고 관망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들이 계속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매수세가 떨어지면은 이런 뭐 주택들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대출에 대한 그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은 호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호가를 낮추는 그런 현상이라든지 보유세가 좀 증가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집값이 뭐 너무 급격하게 올랐던 그런 부분들은 좀 가격들이 좀 조정이 되면서 그 거품들이 좀 걷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하는 실수자의 선택 어떤 게 중요할지 제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거래 부분이 좀 절벽들로 치닫으면서 뭐 관망세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큰 거는 그 대출에 대한 그 규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시장이 운영이 되면서 자금 확보들이 좀 필요하고 대출 규제가 이뤄지면은 뭐 그 이후에 뭐 금리 인상까지도 우려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 자금을 좀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 그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것들이 실수요자들에게는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